제조 쪽으로 가게 되면 MES, 그래서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이런 게 있는데요. MES라고 하는 게 이제 ERP 계열로 쭉 가는 거 있고, MES가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공장 쪽에 관련된 핵심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이제 MES라고 하는 게 필요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게 그 전산화 수준이 계속 높아지니까 공장의 개별 장비, 라인에 있는 개별 장비 하나는 그 자체가 자동화 시스템이고 그 안에 인베디드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전체 시스템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스트림, 흐름을 가지고 쭉 작동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 전체를 흘려보내는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MES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리 시스템들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PDM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덕트 데이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프로덕트 제품 설계도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설계도를 청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 청사진이 분실되거나 또는 유출돼 버려요. 산업기밀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누구라도 필요할 때 보고 권한이 있는 자만 보게 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만든 게 PDM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오프라인 청사진을 전부 다 어떻게? 스캐닝 해가지고 이미지로 전부 다 쌓아야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설계도는 오프라인 청사진으로 못 만들게 다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모델링을 하고 설계하는 작업을 다 온라인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생성된 그 설계도를 보고 실제로 생산 라인으로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프라인 문서가 없기 때문에 유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잊어버릴 위험이 없고요. 잊어버려서 문제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걸 관리하는 건 이제 PDM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PDM이 한 단계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뭐가 되면 PLM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결국에는 저러한 설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품 설계 이전에 제품이 필요해 라고 하는 R&D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R&D를 지원하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라이프 사이클, 프로덕트가 새로 기획되고 생기고 프로덕트가 최종 없어지는, 폐기되는 과정까지 전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을 PLM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PLM의 언어보호됨으로 앞에 말씀드린 PDM이 들어가겠죠.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의료보험으로 가게 되면 이제 유헬스케어 해서 이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잖아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프기 전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프게 되면 헬스케어가 필요 없어요. 아프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 헬스케어는 뭐냐? 건강 증진 또는 건강관리센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건강할 때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줄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활용해서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느냐, 또는 그 정보를 주기적으로 건강관리센터로 보내거나 또는 병원으로 보내서 내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러려고 하면 내 신체 정보를 계속 측정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센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센싱은 전부 다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웨어러블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죠.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이제 여기에 필수적인 장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제 유 헬스케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유 헬스케어를 국가가 자꾸 밀어요. 왜 그럴까요? 유 헬스케어를. 미는데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의료법으로 의사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사의 의료 행위가 아닌 사전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그렇겠죠. 자기 돈이 안 벌리게 되니까, 안 아프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돼요. 이게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국가 입장에서는 근데 괴로운 게 뭐냐면 아픈 사람들이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뭐가 소진이 되냐면 이 건강보험 들잖아요. 건강보험이 계속 소진이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들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건강하게 만들면 건강보험이 재정이 튼튼해질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밀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일단 뉴 하스피털, 이거는 이제 병원에 대한 얘기고요. 병원의 업무 프로세스들을 전부 다 전산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뉴 하스피털이라고 하고요. 이제 OCS, 오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그
예, 처음에 진료 받으려고 하면 이제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안내데스크에서 이제 환자 접수하는 시스템들. 근데 박스에서 픽처 아카이빙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거는 여러분들 그 차트 막 들고 다녔잖아요. 가서 뭐 이 MRI 또는 방사선 촬영하면.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들고 가긴 다녔었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걸 디지털에서 시스템에 놓으면 그냥 보면 되잖아. 의사들이. 그 다음에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예, 이거는 병원에 내가 진료한 기록들 있잖아요. 그걸 요즘에는 달라고 하면 CD나 DVD에 구워서 주잖아요. 그 정보는 내 정보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이 옛날엔 그런 정보를 안 줬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병원으로, 지방으로 내가 다른 정보를 병원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정보를 안 주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서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병원의 진료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스 이거는 굉장히 이제 환자들이 편해진 거예요. 과거에 그 차트 들고 다니면서 뭐 흉부 사진 찍어서 내가 들고 다녀야 돼.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찍고 나면은 그냥 의사한테 가면 방사선 가서 찍고 가면 의사가 이미 그걸 보고 있어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차트들 전부 다 이미지화한 시스템이에요. 그다음에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이제 헬스케어에 관련된 건강 기록까지도 전부 다 모아서 통합 관리하자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부문 뉴러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즘 이제 유비쿼터스 러닝, 유비쿼터스 그러면 네트워크에 접속만 되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 단말을 통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거를 유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닝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는 뭐예요?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러닝이 나오기 전에 이제 컨셉인 거죠. PC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붙어가지고 인터넷 기반으로 학습하는 시스템, 이러닝. 그래서 이제 이러닝에서 학습관리 시스템,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LCMS, 그럼 러닝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 요소가 된다라는 거고요. 뭐 이러닝하고 유러닝 차이점, 모바일이냐, 데스크탑 중심이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교과서, 이제 학교에서도 애들이 가방 책 사가지고 타니까 너무 막 어깨가 이렇게 짓누르고 키가 안 큰다. 그리고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다채로운 교육을 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해서 학교의 교과서를 전부 다 디지털로 전환해버리자. 이렇게 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을 했다가 지금 중단돼서 실패했어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다가.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그 옛날에 CRT 있을 때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상에 이렇게 유리 대놓고 CRT 저 밑에 집어넣고 이런 거 혹시 보셨죠? 그거를 시범 사업으로 했는데 기술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태블릿이 나와버린 거예요. 과거 거 다 버리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디지털 교과서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취인되다가 말았다는 거고요. 이제 컨텐츠 표준 스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스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IBT, CBT 시절에 컴퓨터 베이스드 이제 트레이닝 시절에 일방향으로 그냥 컨텐츠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해준 그런 플랫폼이에요. 근데 양방향으로 할 수 없니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커먼 카트리지라고 해서 이제 교수자하고 학습자하고 서로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가능하게 해놓은 플랫폼. 이게 이제 커먼 카트리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뭐 비교했던 뭐 그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디지털 교과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활성화에 실패했다.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IT 솔루션까지만 보면은 끝날 것 같아요.